인테리어에서 이런 거 요구하면 99% 사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드로잉메이션의 김대현 대표입니다. 오늘은 인테리어 사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럴 때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데, 첫 번째로는 계약금 부분이 있어요. 계약금을 보통은 10%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계약을 하면 10%를 내게 돼 있는데, 인테리어들이 보통 갑자기 50%나 40%나 이렇게 많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말이 40% 50%지, 우리가 공사 금액이 만약에 5천에서 뭐 1억이다 하면 금액대가 커집니다. 뭐 2천만 원에서 크게는 뭐 5천만 원까지 가게 됩니다. 그래서 40%나 50%를 요구하는 업체는 절대로 일을 맡기시면 안 돼요. 보통 계약금을 이제 50%나 40%를 맡기시게 되면은 인테리어 업체가 하는 거는 처음에는 철거 작업까지는 합니다. 그래야지 그 돈을 받기가 쉬우니까요. 근데 철거된 순간 40, 50%가 들어오면 도망가는 업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절대로 50%나 40%를 요구하는 업체는 일을 맡기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철거했을 때가 가장 문제인데요. 철거를 해놓으면은 이제 그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업자들은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 40%에서 50%에서 또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. 근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공사를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객들은 마음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고객들은 또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또 악순환이 발생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 당하시려면, 사기를 안 당하시려면 계약금에서 중도금을 잘 분배를 하셔야 되는데, 보통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10%를 받고요. 그리고 철거가 진행한 이후에 중도금을 1차로 받게 됩니다. 그리고 뭐 타일 공사라든가 목공사라든가 큰 공사건이 지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중도금을 받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업체가 하는 것처럼 큰 공사건,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건이 진행된 이후에 돈을 입금을 하시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업체들도 그 작업자들을 이제 불러서 일을 시키지만 성금으로 주는 적이 잘 없거든요. 거의 후불제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을 먼저 불러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큰 작업이 지나간 이후에 중도금을 나눠서 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다 잘 작성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.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일단 첫 번째로는 계약서에다가 그 분할해서 납부하는 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고요. 두 번째로는 40%나 30%나 이렇게 뭐 많은 금액을 중도금으로 요구할 때는 이거를 절반으로 나눠 달라라든가 아니면은 더 분할해서 내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위험을 좀 막으셔야 됩니다. 두 번째로는 계약금하고 연계된 부분인데요. 보통 계약금을 많이 요구하는 업체들은 첫 번째로는 계약 시에 그 세금 계산서를 끊지 말자고 그 얘기를 해요.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5천만 원짜리 우리가 공사를 계약을 했다. 그러면은 부가세를 포함하면 550만 원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줄여준다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. 근데 그랬을 시에 500만 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되게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그 다음에 계약금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발행을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추후에 그 하자보증 이행 증권도 끊으실 수 있고요. 나라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서도 안전하게 공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업체는 꼭 피하셔야 돼요. 혹여나 공사 금액을 DC해 주면서 계산서를 또 빼준다는 업체가 있다면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업체랑 거래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SNS로 업체를 많이 선정들을 하시는데요. 소재지가 불분명한 업체들이 간혹 있어요. 그러니까 주소지는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업체가 없다던가 아니면은 상담을 카페나 자택에서만 한다거나, 그래서 꼭 그 업체를 방문해서 그 규모와 얼마나 여기에서 하고 있는지, 지금 이 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, 보통 업체에 가서 달력을 보시면 그 업체의 그 스케줄들을 적어 놓습니다. 근데 달력에 스케줄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의심해 볼 만해요. 그리고 업체에 방문하셨을 때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거나 이 업체가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사기를 좀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첫 번째로는 계약금, 두 번째로는 계산서 부분, 그리고 소재지에 대한 부분,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
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시고, 그래도 뭐 마음 먹고 사기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체들을 신중하게 좀 찾아보시고 잘 살펴보신 다음에 계약하시면은 최소한의 피해는 막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